20일부터 주말까지 전북 지역에 최강 한파가 예상되면서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제시청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시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대중 전 전북도 의원이 정읍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정읍과 고창, 부안 지역을 공동 개발하는 서남권 연합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중대 선거구제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두 당은 선거구 쪼개기를 반대하고 다당제 기반을 넓혀 건강한 경쟁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제시청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9일 오전 김제시청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지난해 정 시장이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특정 디자인 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8,3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진정서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김제시청과 해당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달에는 정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당시 정 시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대중 전 전북도 의원이 정읍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정읍과 고창, 부안 지역을 공동 개발하는 서남권 연합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중 전 전북도의원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정읍 지역에 판을 바꾸겠다며 6.3 지방선거 정읍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도의원은 정읍과 고창, 부안 지역을 통합하는 서남권 연합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부안을 흡수하는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동맹을 맺어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협력체 안도 덧붙였습니다. 서남권 하나로 이음망과 푸드밸리 동맹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남권 3개 시군의 연대는 성장을 멈춘 정읍의 새 성장판이 되고 KTX 정읍역은 인구 20만 서남권 연합도시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 100만 명을 머무는 500만 명으로 만드는 악취나는 축사를 청정발전소로 바꿔내는 정읍대전환을 이룩하겠습니다. 경제동맹을 통해 지역화폐를 공동 사용하고 푸드밸리를 통한 특산품 공동유통, 필요 불가피한 시설을 통합하는 세부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국가 공모사업 공동협력 등을 통해 예산 절감과 교부세 추가 확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매년 300억에서 50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국가 공모사업 등에도 정읍 따로, 고창 따로, 부안 따로 각자 도생하는 것보다 새 도시가 합쳐서 공모사업에도 응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히 얻어낼 수 있겠다. 김대중 전 전북도의원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가계부채 저감 정책과 바이오 산업 육성안도 약속했습니다. 김 전 도의원은 호남 중고교와 전북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제9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11대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오는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마쳤습니다. 이번 평가는 기초단체장 13명과 광역의원 35명, 기초의원 등 총 209명을 대상으로 지난 3년여간의 활동을 정량, 정성 방식으로 살폈습니다. 도덕성과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당정 협의 이행, 재난 예방 노력,
의회 활동 성과 등 세 항목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당원 평가를 도내 14개 시군의회 전체로 확대해 더 폭넓게 진행했습니다. 허강무 위원장은 이번 평가가 도민 눈높이에서 책임성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과정이라며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열고 해결하는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7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2025 의정보고회를 열고 해결하는 정치를 내세우며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윤 의원은 토크 형식을 통해 불법 계엄과 탄핵, 내란 사태의 극복 과정, 정읍시 대선 공약 진행 상황, 국가 예산 확보 내역 등을 보고했습니다. 정읍의 발전을 위한 5개 공약으로 정읍 첨단 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과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추진 내역과 미래 비전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이성윤 국회의원과 안호영 국회의원, 이학수 정읍시장, 국주영 도의원, 고창군 의회 조민교 의장 등 민주당원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북의 일당 독점 구도를 깨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며 거리 홍보에 나섰습니다. 도당은 지난 14일부터 전주 도청 사거리 등에서 중대 선거구제 확대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릴레이 형식의 1인 홍보전을 이어갑니다. 이번 활동은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에만 장악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정치개혁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 선거구 확대에 찬성하며 3, 4인 선거구가 정치 다양성과 정책 경쟁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당은 선거구 쪼개기를 반대하고 다당제 기반을 넓혀 건강한 경쟁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일부터 주말까지 전북 지역에 최강 한파가 예상되면서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주기상청은 20일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농진청은 최근 포근한 겨울 날씨에 녹았던 땅이 이번 한파로 다시 얼면서 작물에 뿌리 들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한파 기간에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기상정보와 농작물 관리 요령을 농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사 정원을 학생 수 감소세에 맞춰 줄이면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올해 도내 교원 정원을 작년보다 250명가량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 기준 18,200여 명이던 도내 교사 수는 조만간 18,000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감축된 정원은 가장 먼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북교육감 출마 선언을 한 전주교육대학교 천호성 교수가 교육은 다시 현장으로라는 주제로 출판 기념회를 진행했습니다. 천호성 교수는 지난 17일 전주대학교 슈퍼스타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전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천 교수의 신간 교육은 다시 현장으로는 30여 년간 교사와 수업 연구 교수로 500여 학교를 다니면서 토론하고 제안받은 내용들을 포함해 생존과 미래를 위한 10가지 약속이 담겼습니다. 천 교수는 이번 책을 통해 교육청이 바꿔야 할 제도와 재정, 행정의 구조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올해 남원시 주요 업무 보고를 들으며 복지와 돌봄, 주거, 일자리 정책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복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청년 정책과 노인 일자리, 재난 주거 지원, 관광 홍보, 공공의대 유치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손중열 위원장은 고려인 정착 방안과 경로당 환경 개선을, 오창숙 부위원장은 복지안전주택 운영과 근로사업단 부작용 방지를 각각 당부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마치고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한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지역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인데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 지원 제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에 주라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 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에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특별자치도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에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 아닌 3특 내에서 행정통합을 통해 중추도시를 형성하는 차원의 통합인 만큼 광역 통합에 준하는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도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실질적인 생활 경제권을 공유하고 있고 두 시군의 통합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회라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상황팀을 새로 만들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후변화로 태풍, 폭염 같은 자연재난이 늘고 화재,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도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재난상황팀은 재난 모니터링부터 초동 대응, 예경보 관리, 관계기관 협력까지 맡으며 특히 야간과 휴일에도 공백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실군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24시간 빈틈없는 대응체제를 완성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임실군은 이번 신설을 계기로 생활 속 안전망을 강화하고 매뉴얼 개선과 합동훈련 등을 통해 재난에 강한 지역을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고창군이 운영하는 고창마켓에서 이달 말까지 설맞이 30%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고창군은 소비자들에게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지역 농가, 입점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고창마켓 회원은 고창의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1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창군 농특산물 홍보와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은 낮추는 고창마켓 할인 판매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남원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입원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간병 온종일 서비스를 올해부터 더 넓게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것으로 간병 인력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부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저소득 취약계층의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는 돌봄 체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남원시는 기존 1:1 간병에서 공동 간병과 혼합 간병 방식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4주로 늘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